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자샵 2034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TV 소리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TV 소리 꺾어요. 네, TV를 아예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난티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000원에 3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보름 됐습니다. 아, 보름 정도 되셨어요. 오늘 예. 4%대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씨예.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아난티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이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에이펙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빠져준다고 봤을 때는 세론으로 될 작용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뭐냐? 에이펙이 10월 말 정도인데 그때 한번 만남을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만큼 대북주가 이제는 당분간은 조금 더 조정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10월 달, 어떻게 보면 9월 말 그때부터 조금 더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더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장에서 강하게 좀 빠져주는 모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매도 의견을 말씀해 드렸었는데 지금 10,000원 정도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손실 구간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전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테마주나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30% 정도 한 종목에 다 들어가시는 거는 약간 위험한 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남북경합주들의 흐름세가 이때까지 와왔던 부분이 고점을 찍고 거의 20-30%대가 조정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빠져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정상회담에 관련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세론으로 어느 정도 빠져줬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당분간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더 덜어내신 다음에 10월 말 일정에 맞춰서 9월 말 정도에 그때 조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다시 한번 재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신 건 아니죠, 혹시? 네, 시청자님.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테마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드린 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현대오토에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5,500원에 10%. 155,500원에 10%요. 네. 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또 얼마나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원 부장님 목표가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현대오토에버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동차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카 SDV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카라던가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까지 지금 현대차 그룹이 다루는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족 보행 로봇이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현대차 공장에다가 투입시킨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 그룹 안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선 회장도 얼마 전에 이런 SDV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언급을 했고, AI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집중할 곳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이라고 봤을 때 이 현대오토에버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부터 지금 로봇주들 반등 나오면서 같이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역시나 이 현대오토에버도 로봇이라던가 이런 산업에 같이 대여를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로봇주들이 계속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직전 고점 부근인 19만 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9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22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룹주들이 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대오토에버도 꾸준하게 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 로봇이라던가 기타 성장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 기존에는 현대오토에버가 자동차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HMI, 그러니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들만 담당을 했었는데 이게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9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저는 카카오. 네,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오늘 64,700원에 비중 10%입니다. 64,700원에 10%요. 네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종가에 구입했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네, 앞으로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정호 대표님한테 언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호 대표님 카카오 말씀해 주시죠. 네, 카카오는 제가 한 2주 전에 어떻게 보면 갖고 왔던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왜 5만 원대 그때 말씀해드렸냐라고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카카오의 장점은 뭐냐?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오픈 AI와 협력한 프로젝트가 공개가 됩니다. 11월 초 전에요. 근데 지금이 이제 8월 달 다 끝나고 이제 9월 달, 10월 달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전까지의 어느 정도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요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항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갔던 부분이 되게 큽니다. 하지만 요즘 카카오를 보고 네이버를 보면은 정반대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카카오의 주가나 상승 탄력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지는 모습세가 나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고점인 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번에 카카오에서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톡이 조금 더 개편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광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네이버와 조금 더 차별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봤을 땐 차트상으로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살짝 딱 7만 원 선만 다시 한번 도전해주고 그 가격대를 다시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제가 일전에 목표가를 8만 원 정도를 말씀해드렸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번에 7만 원대에서 한번 크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7만 원 선에서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졌던 가격대가 약간의 5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5만 원 중반대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고 봤을 때는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6만 원이 이탈한다고 봤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이 AI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챗 GPT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픈 AI와 카카오가 협력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한국형에 더 맞추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보다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보면 선불하기나 이런 결제나 이런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AI 서비스 구독이나 이런 부분이 간편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폭발적인 매출이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8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G 디스플레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5,600원에 13%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제가 단가가 높았는데. 아, 비중도 오래되셨어요. 많고 했었는데, 예. 네. 비중도 많고 했었는데, 제가 네. 손절도 좀 하고. 아, 그래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도 주가가 최근에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네, 이주원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중국에서 OLED랑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굉장히 저가를 공세를 해서 공급망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봤던 건데 이번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BOE 쪽과의 그런 특허 분쟁 소송 속에서 승소를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BOE가 15년 동안 수출할 수 없게끔 지금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OLED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반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갑자기 뭐 15년 동안 수출을 못 한다고 하던 게 갑자기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좀 낙수 효과를 계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좀 단기간에 좀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쉬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애플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속에 지금 OLED라던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좀 기다리셨고 뭐 손절도 하시고 이래저래 좀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서 좀 더 올라갔을 때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때 좀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실적 모멘텀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무평광 필름 승소한 부분들 그런 쪽에서 낙수 효과를 받는 걸로 좀 만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좀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서 3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끌고 가셔서 좀 올라왔을 때 매수가 위에서 정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네.
그거 추가 매수를 조금 있어 단가 조금 낮추는 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 13% 정도를 더 하신다면 아마 평단가가 13,000원대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14,000원에서 13,000원대 후반 사이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게 추가 매수하셨다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 덜어내면은 평단가 낮추고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조언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부장님. 조선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간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이 좀 매수 기회일까요? 일단 뭐 세론으로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조정 받았을 때. 근데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고 근데 오히려 조선기자재 쪽, LNG 쪽은 더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기자재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안녕하세요. 지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매수가랑 예. 비중이랑 종목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코나이, 네. 6만 9,200원, 네, 50%입니다. 일단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 핵심 정책주로 부각을 받았었고요. 이제 예. 대선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 이런 그런 정책주들이라던가 이러한 총선이라던가 대선 앞두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도 여러 정부들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전 정부도 그랬고요. 전 정부 같은 예.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원전주들 그 전에 막 오르다가 조정을 세게 받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 코나이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탄핵 정국 이후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지금 빠지는 이유는 이러한 대선이라던가 총선 앞두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런 흐름을 보여요. 이제 대표적으로 딱 끝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 오히려 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나이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화폐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국회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나와줘야지 지금 오를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쉽게 반등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기업의 어떠한 뭐 가치라던가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오로지 대선에 대한 부분들 그 특정 후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게 커요, 사실은. 예. 물론 지역화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민생지원금 봤을 때 물론 지역화폐도 뭐 수혜를 받겠지만 오히려 지금 대부분 카드사가 더 수혜를 받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도 너무 많으셔서 오히려 조금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한번 좀 쉬었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세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 조금 현금 여유가 좀 더 있어서 나는 좀 버틸 수 있다 하시면은 예.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약간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매우 없는 상태에서 약간 예.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듯이 조금씩 빠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계속되면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좀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이 한 번쯤은 다시 해줄 것 같다 하시면은 비중이라도 좀 줄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120일 이평선 장기평선 구간이 48,000원 구간인데요. 예. 여기까지 무너지면은 이 종목은 이제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였다가 하방 추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4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잡으시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비중이라도 좀 줄여서 리스크라도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예.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안 오더라도 한 제가 봤을 때는 62,000원에서 65,000원 사이 구간 오면은 좀 다 팔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예.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코나이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네. 이제 8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섹터가 있을까요? 전 로봇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혹시 네네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어떤 종목이시죠? 제우스요. 제우스요? 네. 혹시 평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18,800원에 샀다가 물타기를 한 2번 해가지고 15,210원이요. 15,210원이요? 예. 비중은요? 49%. 49%요? 네. 아. 이거에 돈이 왕창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지금 이 남은 게 좀 있는데 다른 게 또 많이 붙은 게 그걸 팔아가지고 물타기를 해볼까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요. 저는 저기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네. 네, 지금 물론 뭐 차트상으로는 바닥권까지는 왔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잘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물려 있거나 이런데 이 종목에 더 비중을 실으면서 더 끌고 가는 전략은 전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주춤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조금 더 가속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을 거의 500억 가까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25년도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너무너무 못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실적 기대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물을 타시는 것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때 물을 타셔도 되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고 왜 이 종목이 예. 계속적으로 물을 타신 거예요, 혹시? 네네.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제우스라는 종목에 18,800원에 누가 좀 권해줘서 샀다가 그렇게 네. 한 2번 물타기를 해서 그래도 15,000원대까지 왔어요. 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뭐 어, 반도체 그래요? 관련해가지고 뭐 계속적인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장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런 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준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봤을 때 제우스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조금 기다릴 시점이고 바닥은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적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비중을 조금 14,500원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14,500원 14,000 얼마요? 14,500원대 비중을 한 10% 정도를 덜어내시고요. 네, 15,000원 부근대 또 10%를 덜어내시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20% 정도를 손절을 했잖아요. 나머지 그러면 29%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는 진입가부터 15,210원부터 계속적으로 5%씩 파시면서 16,000원 부근에서 다 정리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최소의 손실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말씀해드린 대가 어떻게 보면 저항대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다시 또 못 뚫어준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고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재차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